선행기술조사와 특허 설계 5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제품 설계, 회피 방안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 나성곤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특허도 받고 싶지만 이 특허가 적용되어 있는 이 제품에 침해 소송 받고 싶지 않아. 그럼 두 가지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 나의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럴 때는 상대방의 등록 특허의 청구 범위와 나의 제품을 분석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특허 분석 방법, 침해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청구 범위에 있는 본체부, 연결부, 전제부를 표의 형식으로 나눠서 O와 X가 있는가 없는가. O가 있다면 침해고요. X가 있다면 비침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특별하게 나의 제품이 특허 침해도 받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특허권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바로 처음에 그 질문에 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피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피 설계는요.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 기법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요. 침해도 방지하고 나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진보된 회피 설계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대전역에 가시면 아주 맛있는 빵집이 있지요.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빵의 이름은 튀김 소보로 빵입니다. 이 튀김 소보로빵을 통해서 진보된 회피 설계 방법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요. 선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때로는 제 혼자만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튀김 소보로빵을 판매하는 다른 빵집이 없다라는 점에 조금 저는 주목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이 튀김 소보로빵을 팔고 있는 이 빵에 특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특허를 찾아봤습니다. 특허청에서 공개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왜 그러면 빵집들이 그러한 빵을 생산하지 못할까?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없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왜? 침해를 하지 않게끔 해석하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 청구 범위를 보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청구 범위를 다시 쪼개봤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튀김 소보로빵의 제조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튀김 소보로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만들면 침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 엑셀과 같은 표로 분설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구성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반죽물 제조 단계가 구성요소입니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요, 고물 제조 단계죠. 세 번째는요, 1차 발효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요, 2차 발효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튀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죽물 제조 단계는 또 각각의 재료들이 몇 프로씩 어떻게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고물 제조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튀김 단계까지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를 한정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연결부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튀김 소보로빵의 제조 방법이라고 어디에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표로 분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설했지요. 특허 청구 범위를 분석할 때는 이렇게 구성 요소와 내용으로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해 분석에서 기중한 거, 가장 명확한 판단법, 모든 것이 동그라미라면 그것은 침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X가 있다면 침해가 아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요. 자, 반죽물 제조 단계에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전체적으로 X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죽물 제조 안 하지 뭐. 그런데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몬드, 설탕, 우유. 그러면 첫 번째, 아몬드를 바꿔볼까요? 땅콩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예. 코코넛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O가 X로 바뀌죠. 우유를요. 자, 이건 우유는 소의 젖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양의 젖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O가 X로 바뀌는 겁니다.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침해가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침해를 회피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회피 설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X를 만드는 행위, 이것이 1단계의 회피 설계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품을 권리 주장 받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대로 뺏겼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침해 소송을 당하고 계속 손해배상액을 주거나 라이센싱 피에 로열티를 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구성 요소를 제거하거나 치환하거나 그리고 변형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 의식적으로 제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회피 설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설계. 이번 시간에는 제품 설계, 회피 방안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의 완성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